그럼 이제 10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12강까지 할 거거든요. 이 문장 할 거고요. Once the idea is realized, it will be free as the air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a free market economy. 그 아이디어가 한번 풀리면 그것은 free as the air가 뭐지? 이런단 말이죠. 제대로 읽으면 그 아이디어가 한번 풀리면 그것은 free as the air가 뭐지? free랑 air랑 조합해보면 공기 중에서 자유롭다는 뜻 아닐까? 그러면 보안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한번 아이디어가 풀리면 그건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보호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이걸 조합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는 게 되게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못 읽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문장 가면 돼요. 이게 수능 같은 영어 시험에서 이런 문장으로 절대 우리가 답을 고르게 만들지 않아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뒤에 더 쉬운 설명이 담긴 글이 무조건 있어요. Free as the air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고요. 이런 처음 보는 단어를 봤을 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고과정처럼 한번 조합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모르는 단어 나왔어도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쯤 추론해 보는 게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어차피 실전에서는 답지가 없으니까 추론할 줄도 알아야죠.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But the culture animal tunes into his society, and as society standards change from year to year or century to century, each individual learns to whatever currently signifies the good life. 그래서 as에 여기서 뭘 붙여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시간 쓰면 안 되고요. 제대로 읽으면 문화적 동물은 자신의 사회에 맞춥니다. as가 이런 거 보면 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as가 이끄는 저를 읽으셔야 돼요. 사회적 기준은 매년 매색이 바뀐다. 그 다음 쭉 읽어요. 각각 개인은 그때 좋은 삶을 의미하는 것을 원하도록 학습합니다. 이 good life라는 거는 계속 기준이 바뀐다는구나. 바뀌고 사람들은 그때그때 그것을 원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넣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as의 조사 찾으면 안 돼요. 제가 분사구문 보면 분사구문에 붙을 조사 찾지 말고 분사구문에 이끄는 절의 내용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The power of social comparison is an important factor in human motivation. 사회적 비교의 힘은 인간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게 사회적 비교가 뭔지 모르면 뭔 소린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읽어요, 처음에. 사회적 비교의 힘은 인간 동기부여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비교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네? 그럼 다음 문장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장으로 저희 보고 답 고르라고 하지 않아요. 더 쉬운 문장이 늘 있어요. 소셜 컴페리스 같은 단어는 그리고 사실 뜻이 우리가 어떤 그 주제의 글을 다루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뜻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장 피고 검색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교라고 번역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번은 이 문장을 하겠습니다. You perform the initial crude analysis of the stick non-consciously, followed by a more detailed conscious analysis. 여기서 followed를 따라오는 이렇게 번역했다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면 넌 나뭇가지의 허술한 분석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했다. 그 후에 디테일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follow처럼 PP 형태의 분사구문을 볼 때 뭐뭐된, 뭐뭐해진 같은 형태의 조사를 일단 우리가 아는 단어 뜻을 붙이곤 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걸 이번 문장으로 보여드리려고 이 문장을 선정했고요. 여기서 followed by는 그리고 따라옵니다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주어진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뭔가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면은 이거 대신 이걸 쓴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3번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That isn't to say that lifelong learners must become specialists in all fields. 그것은 아니다 말하는 대리아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읽으면 엄청 느리겠죠. 느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죠. 제대로 읽으면 그것은 학습자가 모든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That isn't to say의 뜻은 그렇다고 해서 뭐뭐라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을 수거를 외워서 하는 것과 단어 조합하면 저런 뜻이겠거니 하고 의사전달 패턴을 학습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어떤 단어의 조합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이고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제대로 여기까지 가는데 진짜 0.01초 걸려야 돼요. 엄청 빨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However, those self-perceived frontiers can also reveal when collaboration is required and when it's best to follow someone else's lead. 하지만 self-perceived가 뭐지? live를 드러납니다로 해석하고 버벅대요. 드러났대요. 뭐가? 이게 드러났어요? 그럼 이건 뒤에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해 안 되죠? 제대로 읽으면 하지만 이러한 경계는 드러냅니다. 이거 제끼고 읽으면 돼요. 모르면 언제 협력해야 하는지 혹은 누군가의 리드를 따라야 할지인지 그런 경계를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리빌은 드러내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뭘 드러내는지 뒤에 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왼절이 명사절로 쓰였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걸 알기 위해 왼절이 명사절임을 머릿속에 거쳐야 하는 사람은 이 문장을 우리가 똑같이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생 영어 보는 게 보통인 거예요. 눈으로만 읽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말하면서 빨리 읽으면 이게 명사절인지 뭔 절인지 따질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쭉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실전적인 문법만을 남기게 되고 주어와 뒤에 왼절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리빌이 드러나다로 쓰였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4번이고요. 이 문장을 할 겁니다. We live in a world that has always been very diverse in terms of adaptation to both our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다 읽어놓고 무슨 소린지 헤매기 딱 좋은 문장이라 가져왔고요. 우리는 너무 다양한 세상에 삽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뭔 소리야? 다음 문장 가야죠.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바로 그 다음 문장 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가 막 뭔 소린지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또 in terms of adaptation에서도 적응의 측면에서라고 읽으면 더 읽어요. 적응하는 방식의 측면에서라고 읽을 때 에서 다양하다라고 읽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명사를 동사처럼 동사를 명사처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5번은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School administrators worry constantly about how much freedom they should grant teachers when it comes to these platforms. 학교의 관리자들은 걱정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줘야 하는지 이런 플랫폼에 관해서. 저도 똑같이 읽거든요. 이게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관해서라는 걸 알면은 둘 다 똑같이 읽어요. 근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드세요? 전 이걸 그 예전에 문법이랑 구문만 배웠을 때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when it comes to가 왜 뭐뭐에 관해서냐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 문장을 선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번 문장을 가져온 거거든요. 저걸 쓰는 사람들도 그냥 저렇게 듣고 읽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도 왜 이게 이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번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막 계속 막 몇십 년씩 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when it comes to에서 이야기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뭐뭐에 관해서로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긴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플랫폼 쪽으로 보낸다면 이게 플랫폼에 관해서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끔씩 심심하면 하셔야 되고 저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이거랑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 장문을 하실 때 그냥 about 대신에 계속 about만 쓰면 글이 좀 지겹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쓸 수 있다면 when it comes to 해서 이렇게 블라블라 쓸 수 있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These concerns lead back to classroom educators who must be conscious of all these issues while at the same time bringing some perspective to these conversations. 그래서 perspective를 관점이라고 해석하고 버벅거리기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러한 걱정은 교실의 리더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슈를 인식하면서도 이런 대화들의 방향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관점이라고 해석하고 버벅거릴 바에는 차라리 while 안에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이거 버린다고 해도 이거 문제 못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뜻이에요. 근데 이거 퍼스펙티브 검색하면 이게 나오겠죠? 뭔가 어디 구석탱이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 2, 3, 4, 5까지 외워놓고 이걸 다 넣어봐야 되는가? 아니죠. 그냥 저희는 지금 퍼스펙티브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책,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배웠죠. 그러면 그냥 이제 앞으로 그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6번은 이 문장 할 거고, 이 문장 할 거고요. As such, the earliest 13th century uses of create to word in the passive past participle was created. 이렇게 쓰였다는 거고. as such를 이런 거 보면은 막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읽으면 이런 거 마치 분사구문의 첫 표현처럼 그냥 무시합니다. 초기 13세기에는 create는 이런 형태로만 쓰였다. 이 글을 읽어보고 강의 듣는 거죠. 이 강의를 읽어보면은 이게 create는 맨날 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뭐 신에 대해서 뭐 창조되었다 이런 형태로만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s such는 따라서 초기 13세기에는 이렇게 쓰였다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읽을 때는 이것만 읽고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바로 쭉쭉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교정도 진짜 여러 번 설명드린 건데 제가 가르쳐보면은 이것만 읽고 맨날 단어 끼웠는데 시간 쓰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래서 이 문장 가져왔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왔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영어의 특정 단어들은 또 특정 표현들은 그 단어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단어가 이끄는 문장을 빨리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연습하셔야겠죠. 만약 이번 문장에서도 여기서 시간이 끌리셨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사해요. 11강에서 봬요.